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시선 37번째 시간 시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이 주목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시간 시선택입니다. 12월 셋째 주,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관련 뉴스를 주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방중이 나란히 뉴스 키워드 1, 2위입니다. 다음으로 주목받은 뉴스 키워드는 3위 자유한국당, 4위 한중관계, 5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3박 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일정은 끝났지만 문 대통령의 방중은 이번 주 가장 눈길을 끈 뉴스 키워드였습니다. 방중 일정 중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하는 모습이 보도되며 일부 언론에선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을 제기했는데 일파만파에서도 이 홀대론이 주요 뉴스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양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중 혼밥이 전 정부와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팩트체크 결과 방송에 출연해 홀대론에 반박했다, 모두 편집당했다는 한 중국 전문가의 주장, 보수 언론의 혼밥 보도는 방중 효과를 초라하게 만들려는 프레임이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지적 등 일부 언론이 제기한 홀대론은 사실과 다르고 언론의 의도된 프레임이란 내용이 시민편집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3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세월호 참사가 연관된 뉴스가 다수 선별됐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특조위원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이 시민편집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차 활동 기간을 보름 정도 남겨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유족 추천으로 선체조사위원으로 임명된 권영빈 변호사가 해촉될 처지에 놓였고 권 변호사가 해촉되면 그 자리를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가 대신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도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빈 방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한중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관광, 경제 분야의 대규모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지난 7일 보도가 뒤늦게 주목받았고 방중 기간 중 중국 충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을 집중 보도한 중국 언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중국 외교부의 입장 등도 선별됐습니다. 5위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중 일본을 방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홍 대표가 총리 의자보다 낮은 의자를 제공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일부에선 홀대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홍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과도한 목례를 하며 불욕 외교를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홍 대표는 의례적인 목례였고 불욕 외교 운운은 좌파의 선동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선택이었습니다. 국민바른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느닷없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철수의 합당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과 연대는 없다고 마이웨이를 외쳤던 안철수 대표. 본인이 구태로 지목했던 민주당과 합당을 선택했습니다. 안철수는 대선을 노렸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노렸습니다. 안철수가 외쳤던 새정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자신이 구태 세력이라 비판했던 민주당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새정치를 설명했습니다. 1년 후 총선이 다가오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를 외쳤던 안철수 대표는 개파,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고 호남계 의원들과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개파,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새정치를 외치며 탈당했지만 본인을 창업주라고 강조하고 지역주의를 못 벗어난 안철수, 호남 의원 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2017년 안철수의 새정치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문재인의 대안이 될 것처럼 말하며 호남의 사이라 강조했던 안철수 대표는 이제 호남을 버리고 대구 경북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이 바닥을 면치 못하자 보수 우파의 대안으로 다시 한번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민의당에서 호남을 기득권으로 단정지었고 자신의 생각과 달리하는 사람들 향해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 체제의 종언을 선언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가겠다. 국민의당 창당 발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새 정치를 말하고 있지만 다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당을 깨고 합치는 한국 정치의 구태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새 정치의 새는 새로움의 새가 아닌 철새의 새에 가깝지 않을까요? 동PD의 눈이었습니다. 일파만파 속 뉴스 인물을 조명하는 시간 시선인물입니다. 시선인물 17번째 주인공은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일파만파 뉴스 인물을 떠오른 이유는 정 씨의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KBS 정상화. 배우 정우성 씨가 100일 넘게 총파업 중인 KBS의 생방송 스튜디오 한복판에서 KBS 정상화를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정우성 씨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의 자격으로 K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대담을 진행하던 앵커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뭔지 묻자 정우성 씨는 KBS가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빨리 되찾기를 바란다며 KBS 새노조의 파업을 의식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음 날엔 파업 중인 KBS 새노조를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직접 새노조에 전달해 화제가 됐습니다. 정우성 씨의 응원 메시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과 의식을 모아 월급을 포기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은 정말 멋지고 응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배우 정우성 씨의 또 다른 행동도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말 영화 행사장에 참석한 정우성 씨. 동료 배우와 사격 자세를 겨루며 독특한 사격 자세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유명한 자세다. 아시는 분은 알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격 자세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격 자세로 저격한 셈입니다. 유명 배우의 거침없는 발언에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시선인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말 없다 XX.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조합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윤종호 민중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슷한 시각 성완종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느 국민의당 당원의 푸념, 내가 이러려고 민주당 박차고 나왔나. 자괴감 들어. 지난 수요일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하자 조현아가 아닌 일반인이 그랬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구속 기소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꼬이오식하고 처먹고 살으라고 세금 내고 사는 줄 알아? 특별하게 전화 좀 메시지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오늘의 사실은 매년 이맘때 나를 초대해 줬기 때문에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연말이 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왔으니까 뭐 굳이 하란다면은 한 해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뭐 제11위의 경제 대국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해를 이제 보내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새끼! 나이 부역자들아! 나이 매국노 새끼들아! 나이 이명박! 중국동동! 족쇄구동! 나이 부역자들! 됐어! 나와! 이명박이! 4대 강비리! 역백청산! 국정원 택근부대 이명박이 구속시켜라! 이명박이 구속하라! 이명박이 국민기만 사기꾼!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 적폐 중에 적폐! 국정원 일반이 사찰! 국정원 택배부대! 언론 생각 원조세요! 과대강비리! 박찬비리!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기자가 기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나라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겁니다. 보도 똑바로 하세요.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선 클로징도 시민이 직접 합니다. 2017년이 저물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뉴스들이 시선과 일파만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아까운 뉴스를 일파만파 에디터가 다시 소개합니다. 37번째 시선은 홍혜은 일파만파 에디터의 클로징으로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파만파 뉴스 에디터 홍혜은입니다. 2017년 일파만파가 놓치고 지나간 아까운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사용에 대한 비판 기사가 추천을 받아 편집된 다음 시민편집단 김나연 님이 추천해주신 기사입니다. 한겨레 21의 국가여 성기 집착을 버려라인데요. 기사는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한 올해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판결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이 됐다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보도입니다. 올해 일파만파에서 다룬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관련 보도는 149건입니다. 현 여당 관련 보도가 736건인데 비해 비교적 적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덕에 저임금 문제가 다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달자 수는 여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뉴스 시선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